천재의 5가지 얼굴, 창조성의 공통 원칙. 안네트 모저 웰만은 창조성, 즉 아이디어에 대한 5가지 공통 원칙을 제시하며 각각을 특정 얼굴에 비유합니다. 이들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창조성의 항목들이지만 우리가 이를 인지하고 훈련한다면 비즈니스와 인생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천재의 첫 번째 얼굴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보는 능력, 즉 시각화시키는 힘을 키우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에 사로잡혀 자신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빛의 파장을 타고 달리는 상상적 이미지에서 시작되었듯이 선지자에게 이미지는 전진하게 만드는 동인이자 지혜의 원천입니다. 선지자 기술의 핵심은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마음속 그림을 극도의 세심함과 치밀함으로 연결하고 묘사하며 미묘한 뉘앙스까지 알아차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변경하며 이를 통해 이 아이디어가 어떤 새로운 결과물로 진화할지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이러한 시각화 재능을 가진 비즈니스맨은 마치 첨단 기술로 무장한 군수창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개선부터 회사의 사업 방향 설정에 이르기까지 선지자의 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창조적인 돌파구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비즈니스를 이미지로 꿈꾸고 사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시각화함으로써 시장에 숨겨진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선지자는 궁극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 즉 디딤돌까지 시각화하여 로드맵을 그릴 줄 압니다. 두 번째 얼굴은 관찰자입니다. 관찰자는 세상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능력, 그리고 그 세부에서부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바구니에 수집하고 그 내용물 속에서 빛을 발하는 새로운 해석을 찾아냅니다. 관찰자의 창조적 재능은 세부를 알아차리고 거기서부터 영감을 불러내는 힘에 있습니다. 레이더처럼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훑어보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들을 찾아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농부들의 파티에서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여 초상화와 해부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았던 것처럼 관찰자는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을 뒤집어 봄으로써 엄청난 창조적 보상을 얻어냅니다. 그들은 탐정처럼 세부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관찰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관심을 끄는 작은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묻고 추구합니다. 작은 관심만으로도 창조성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는 관찰자의 영혼을 빼앗고 진실로 들어서게 만드는 정문입니다. 관찰자는 자연이 베풀어줄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기다리고 호흡하며 그 속에서 영감을 발견합니다. 조지 엘리엇이 젖소들의 입김과 건초 냄새에서 소설을 쓸 영감을 얻었듯이 아름다움은 영감을 초대합니다. 관찰자의 비즈니스 핵심 원칙은 갇혀있는 호기심을 꺼내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작은 속삭임과 트렌드를 암시하는 주변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연결하여 작은 영향력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일터에서도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배려와 친절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얼굴은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는 연결의 법칙을 통해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영역의 것들, 서로 다른 관심사, 법칙, 사고체계를 끌어와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아이작 뉴턴이 나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말했듯이 연금술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조각들을 빌려와 통찰력을 키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피카소 역시 다른 사람들을 베끼라, 자신을 베끼지는 말라고 조언하며 발명과 발견이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연금술사는 넓은 관심 영역에서 발명을 해냅니다. 아이디어에 착안하는데 신선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 틈에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물리적 환경 속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는 연금술사의 창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자신과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보로 매니 카우보이의 남성적인 이미지와 담배를 연결하여 탄생한 것처럼 연금술사의 연결법은 강력한 비즈니스 기술이 됩니다. 비즈니스의 연금술사 법칙을 적용하려면 어디에서 무엇을 훔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과 놀이를 함께 바느질해야 합니다. 이들의 창조성은 일터와 가정을 구분하지 않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놀이터나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대화에서 영감을 얻고 주변의 유사성을 항상 살피며 유추작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추 때문에 차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몇 가지 핵심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얼굴인 바보는 그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찾아내기 매우 희귀한 존재입니다. 바보는 5가지 얼굴 중 가장 복잡하고 정신적인 화력을 요구하며 역발상에 능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고 기상천외한 놀라움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당시 화단의 지배적이던 표현주의를 깨뜨리고 사물의 인상을 그대로 확폭에 담아낸 것처럼 뒤집기는 천재들에게서 이미 입증된 창조 원칙입니다.
바보는 무모함에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생각을 잡으면 극단적인 결론에 이를 때까지 밀고 나가며 사람들이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재앙이라고 여기는 것을 일부러 선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도 그들의 손이 닿으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탄생합니다. 버려진 것들, 쓰레기들이 바보에게는 의외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소재가 됩니다. 또한 바보에게는 불굴의 인내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화가 모네가 똑같은 주제를 끊임없이 그리고 또 그리며 대화를 가장 감각적으로 해석해낸 것처럼 창조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습을 뒤집어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갈 줄 알아야 하며 엉뚱한 해결법을 모색해 최고 그 이상을 꿈꿔야 합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실패한 일에 다시 도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를 축하하고 그 속에서 성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바보의 비즈니스 핵심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얼굴은 현인입니다. 현인의 창조적 재능은 전체를 아우르는 단순성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의 껍질을 제거해가면서 깊은 내부의 단단한 핵심을 찾아냅니다. 모던 댄스의 창시자인 마샤 그레이엄이 발레의 복잡함을 인간 동작의 본질만이 남을 때까지 분해했듯이 현인은 본질에 집중합니다. 사진작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예술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나가며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선명하게 진술해내야 한다. 고 말하고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짧고 응축된 문장으로 언어의 경제학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현인은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또한 현인은 역사를 아이디어를 얻는 영감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단순성이라는 기술을 정복하는 한편 과거의 지혜에 접근합니다. 과거의 생각을 움켜잡고 현재에 재투사시켜 오늘날의 세계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 철학을 재적용하여 미국 인종관계사에 큰 획을 그었던 것처럼 현인에게 역사는 오늘날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서이자 매뉴얼입니다. 따라서 당신 안에 있는 현인을 발견하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슈에 레이저를 집중시키고 높고 신성한 소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벗겨내고 시장으로 가는 직선도로를 찾아내며 앞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서 현재를 점화시키는 불씨를 얻을 영감을 찾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이야기들을 퍼뜨려 이야기꾼이 되는 것 또한 현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비즈니스 천재의 5가지 얼굴 프레임워크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사고의 상자를 무너뜨리는 기술입니다. 이 메타 컨셉을 활용하여 일에 적용하고 온 힘과 정성을 쏟을 때 내부에 숨어있는 천재성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5가지 얼굴은 우리의 사고 영역을 확장시키는 정신적 체크리스트가 되어 한두 가지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상상력의 경계선을 계속 밀고 나가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질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이디어는 개별적으로 찾아오지 팀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팀이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구축하고 보충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발견의 불꽃은 개인이라는 단위에서 피어납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상상력을 조종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작용시키는지 배운 다음 이를 팀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복해야 합니다. 공동 작업을 수행할 때도 팀원들의 창조적 프로필, 즉 각자가 가진 얼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모든 재능의 얼굴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관찰자와 콤비를 이룰 때 풍요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연금술사와 관찰자의 결합은 상위점에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관찰자와 유사성에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연금술사의 시너지를 통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인은 바보의 재능이 죽어있는 것을 감지하고 그 아이디어가 조직 상황에 맞게 비상할 방법을 찾아주며 바보는 현인이 자신의 중심 아이디어를 난잡하게 만들거나 귀찮게 하거나 고정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팀의 조화력을 높이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창조성은 영혼을 요구합니다. 비즈니스 천재의 5가지 얼굴을 정복하는 가장 쉬운 길은 이를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과 만나든 간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창조성을 신뢰해야 창조성이 우리의 제2의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창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창조적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창조성을 억누르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설치한 장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개 신념이 약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모험도 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창조 지수는 수직선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자신감은
창조성과 일을 절묘하게 혼합시키는 데 달려 있으며 자신의 창조적 힘을 실험하고 끝까지 이뤄낼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창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개인의 갈등을 먹고 삽니다. 인생에서 하고 있는 일의 리듬과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방향을 잃은 방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점마다 다음 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일을 구상하기 어렵다면 단기 비전을 구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성이 우리의 출생 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는 우리의 업이며 창조에 이르게 하는 신비의 순간들을 붙잡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명제는 인간 정신의 이성적 능력을 강조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소환해내는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가 창조를 위한 불씨를 지필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샤 그레이엄은 자신이 가진 창조성의 불을 피의 기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피 속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창조 정신이 들어있어 선조들이 다져놓은 공원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도록 자극하는 무의식적인 기억이 배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 라스코 동굴 벽화를 그렸던 고대인들, 스톤헨지를 세웠던 사람들, 인쇄술을 발명해낸 사람들, 실리콘 칩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창조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창조 정신을 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고픈 본능은 우리의 유산이자 출생 권리이며 선물입니다. 이 귀한 재능을 세상에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하루에 퍼뜨려야 합니다. 나는 창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창조하고 내면에 숨어있는 비즈니스 천재의 얼굴을 발견하여 당신만의 독창적인 가치를 세상에 펼쳐 보이십시오.